임영철 의원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투머치 풋볼 원투펀치의 TMF 시간입니다. 지난 코너에 이어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지금까지의 이적 시장에서 주목을 요하는, 주목할 만한 요소가 있는 클럽 셋에 관해서 다시 얘기를 나눠볼 텐데 빌라, 첼시, 리버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 주목이라는 내용이 이제 리버풀까지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첼시도 그렇고 엄청나게 모든 게 완벽해서 여기 끼는 건 아니고 그렇죠. 뭐 약간의 지금 아직 부족함도 있지만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 네. 그런 취지로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오늘 말씀해 주실 첫 번째 클럽은 어딘가요? 역시 이적 시장하면 이 얘기를 해야죠. 가장 많은 돈을 쓴 팀. 네, 트랜스마케트 기준으로 저희가 좀 기준을 잡았습니다. 네. 이 팀의 오랜 팬분들이라면 와, 이런 타이틀이 우리에게 붙다니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스날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아직까지만 그런 거죠? 네, 아직까지 그래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 달 동안 충분히 다른 팀들이 돈을 더 많이 쓸 여지가 지금 충분히 있고요. 저는 그리고 가장 많은 비용을 들인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스날은 또 이럴 필요가 있는 클럽이에요. 지난 시즌에 약간 성과를 내지 못한, 결국은 어딘가 아쉬웠던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보강이 더 필요했었고요. 그만큼 구단 수뇌부도 또 선수 영입에 있어서 굉장한 적극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스날의 야망을 느낄 수 있고 과감한 도전을 느낄 수 있는, 그러면서도 결국 영입이 성공이 됐기 때문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게 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선의 수비를 좀 전담해 줄 수 있는 활동량 많은 선수가 좀 필요했죠. 게다가 그라니트 자카가 나가면서 중앙 미드필드 전체의 숫자를 한 명 채우는 게 필요했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돼 있는 디클란 라이스, 웨스트햄 출신의 디클란 라이스를 영입했고, 첼시 카이 하베르츠로 영입했습니다. 두 선수의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같은 리그 내의 이적이라는 점이죠.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적응의 피로도가 그래도 다른 리그에서 온 선수들보다는 덜하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라이스와 하베르츠로서는 가장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네, 심지어 멀리 이사 갈 필요도 없는 선수들이죠. 런던으로 바로 그냥 와버렸어요. 런던에서 런던으로. 저는 라이스도 하베르츠도 충분히 기대 볼 만한 선수들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일단 디클란 라이스는 워낙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레벨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수비를 전담해 줄 수 있는, 중원 밸런스에서 수비의 어떤 밸런스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넓은 커버 범위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라이스가 보시기에 따라서는 뭔가 전진 패스를 뿌리는데 웨스트햄에서는 좀 답답한 면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웨스트햄의 전술 이상 발생했던 일정 부분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서희영 라이스가 기존에 이 자리를 뛰고 있던 토마스 파티보다는 패스를 뿌리는 타이밍이나 시야가 좀 아쉬웠다 하더라도, 아스날은 빌드업의 체계가 상당히 좋은 팀이잖아요. 진첸코가 뛰거나 팀버가 뛰면서 라이스 옆에서 빌드업을 보조해주는 풀백의 어떤 이 파트너로서의 움직임이 갖춰지면 압박이 분산되면서 라이스가 조금 더 편한 환경에서 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라이스 선수도 패싱력이 아예 뭐 그렇다고 안 좋거나 그런 건 결코 아닌데, 절대 아니죠. 특히 이제 잉글랜드의 이제 로드리, 뭐 약간 라이스 선수가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근데 로드리와 막상 비교하면 패싱의 측면에서는 차이가 아직까지는 좀 있죠. 그런 부분에서의 아쉬움이지, 그렇다고 라이스 선수가 영 뭐 패싱이 안 된다, 그거는 절대 아니고, 또 공격으로의 전진이랄지 다른 툴들이 계속 지금 발전 일로에 있는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라이스 선수의 영입은 예전에 아스날이 비에이라 선수를 데려와서 좋은 시대를 열었듯이 뭔가 아스날로 하여금 구조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익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합니다. 네, 저도 그래서 라이스 선수 영입이 굉장히 금액은 크다 한들 좋은 영입이고 필요했던 방향성의 영입이라고 보고 있고요. 프리시즌 경기를 봤을 때 하베르츠 선수도 꽤 괜찮게 팀에 녹아들고 있다는 생각은 했어요. 물론 맨유전은 좀 겉도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 이후 바르셀로나전에는 활약이 좀 괜찮았거든요. 이 선수는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이제 팀을 떠난 그라니트 자카의 자리를 좀 대신하면서 뛰게 될 가능성이 큰데, 주위 동료들과 원투를 주고받으면서 본인이 직접 박스 안으로 과감하게 들어가는 침투, 그리고 어쨌든 이 선수가 움직임의 폭이 넓고 성실한 선수이기 때문에 압박에도 꾸준히 참여를 하는 편이고, 측면으로 벌려뛸 때 어떤 움직임에 대한 전술적인 이해까지 움직임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아르테타 감독이 연결고리 역할, 그러면서도 박스 안의 숫자를 채워주는 역할로 하베르츠 선수를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첼시에서 본인이 주득점원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만큼의 그런 역량은 아니에요. 결정력이 좀 약했죠. 그런데 약간 뒤쪽에서 자카 선수처럼 박스 타격을 위해서 들어간다. 저는 아스날이 기존에 갖고 있는 구조 안에서는 하베르츠의 그 기능은 상당히 잘 작동하지 않겠나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 아스날은 제수스 선수가 이제 측면으로 펼쳐나가면 또 트로사르 선수가 또 안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제수스 선수가 또 미드필드로 내려가면 하베르츠 선수가 그때는 또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득점에 가세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제수스와 하베르츠가 약간 투톱처럼 보이는 상황도 나올 것이고, 네. 그리고 뭐 사이드에는 또 뭐 마르티넬리나 사카 선수가 또 존재할 테니까 전체적으로 아스날이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선수들, 기존의 구조들, 기존의 패스워크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는 하베르츠 선수의 이 자카 선수의 자리에 어떤 대체자로서의 기용은 저는 박스 타격력을 오히려 증가시키면서 하베르츠 본인의 어떤 자신감이랄지 그리고 예전에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좋았던 시절에 대한 기억이랄지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저는 살려놓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또 오른쪽 윙포워드 자리에 있는 사카랑 중앙 미드필더 웨데고르 쪽에서 또 기회 창출이 많이 되잖아요. 네. 사카는 또 폭을 벌리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는데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선수들이 박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서 수혜를 받게 됩니다. 저는 사카 쪽에서의 기회 창출 그리고 그러면서 크로스가 넘어왔을 때 하베르츠 선수가 적절한 위치 선정으로 득점에 관여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오른쪽 라인의 선수들, 왼쪽 라인의 선수들의 상황을 봤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선수라고 보고요. 또 베스트 조합으로 봤을 때는 진첸코가 왼쪽 후방에서는 빌드업을 책임질 수 있으니까 하베르츠가 너무 내려오기보다는 위쪽에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도 플러스 요인이라고 봐야죠. 대신에 웨데고르, 하베르츠, 파티 혹은 라이스 중앙 미드필더의 어떤 구성을 프리시즌 동안에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 중원 밸런스가 조금 무너지는 모습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 웨데고르 선수도 공격에서 해야 될 역할이 많고 하베르츠도 활동 반경이 위쪽에 가 있다 보니까 미드필더들끼리의 간격이 너무 벌어지면서 상대에게 역습이나 전진을 좀 쉽게 허용하는 느낌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아르테타 감독의 본 무대를 앞두고 하베르츠가 포함된 중원 조합의 밸런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선을 해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원 밸런스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선수지만 아스날 또 최고의 영입은 중에 하나는 팀버 선수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팀버가 또 바르셀로나전을 보면 왼쪽 풀백도 잘 소화를 했어요. 네. 진첸코의 부상에 대해서 사실 대비가 안 됐던 게 그동안 아스날은 아쉬웠는데 진첸코가 빠지더라도 팀버가 왼쪽 풀백의 후방을 책임지면서 빌드업을 충분히 이끌어줄 수 있는 선수라는 점은 아주 긍정적이죠. 그리고 왼쪽, 오른쪽 풀백들뿐만 아니라 네. 센터백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팀버 선수가 이제 풀백을 확실히 맡아주면 네. 벤 화이트 선수를 센터백으로 쓸 수도 있어요. 네. 팀버 선수 한 명으로 인해서 아스날은 예전에 어떤 수비에서의 뎁스의 얇음이 엄청나게 많이 해소가 됐으면서 토미야스 선수라든가 화이트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의 활용도도 좀 더 다양성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불안했던 로포이딩에 대한 리스크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아, 그럼요. 네, 아직은 일단 홀딩이 팀에 남아있거든요. 이후 거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살리바나 마갈양이스 쪽에서 한 명이 빠지더라도 화이트가 바로 센터백에 바로 우선 그거죠. 기용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 풀백에 대해서 변화가 발생할 때마다 전술을 바꿔야 할지에 대해서 아르테타 감독이 고민이 많았을 텐데 팀버가 무난히 왼쪽까지 봐줄 수 있으면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전술 수정 없이 그대로 베스트 전술과 조합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스날에게는 굉장히 좋은 영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스날은 애매한 자원들에 대한 정리가 일단 좀 더 필요한 거는 사실이에요. 당장 로포이딩도 그렇고 일단은 키어런 티어니도 지금 전술적으로는 좀 겉도는 듯 보이거든요. 네. 이 선수들에 대해서 합당한 금액에 파는 게 여전히 이적 시장의 과제로 남아있긴 하지만 많은 돈을 썼고 그 많은 돈을 쓰면서 일찍 보강을 마쳤다. 그리고 그 보강을 마친 부분은 합당한 포지션에 그만큼의 필요한 포지션에 필요한 선수들을 보강한 모양새가 잘 되었다. 네. 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동의하면서 한 줄로 저는 아스날 이적 시장을 요약을 하자면 네. 많은 돈을 썼는데 헛돈 쓴 것 같지는 않다.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더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공격진까지 좀 더 보강이 좀 되어주기를.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다음 시즌 저는 프리미어리그는 정말 상위권에서의 혈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뭔가 조금 스쿼드가 약간 불충분한 듯한 느낌도 좀 있어요. 그쵸. 물론 이제 베스트 11으로 가져가는 어떤 팀의 퀄리티 이런 거는 뭐 과르디올라 감독의 시티가 지금 세계 최고인 거는 사실이지만 글쎄 그 챔피언스 리그와 병행하면서 38라운드 네. 뭐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맨체스터 시티도 어느 시기마다 약간 피를 흘리는 시기가 저는 존재할 거라고 보고 클럽 월드컵도 있죠. 네. 그렇죠. 벌써 시작 때부터 커뮤니티 쉴드, UEFA 슈퍼컵, 하잖아요. 트래블한 네. 팀은 그만한 대가가 있거든요. 그쵸. 그 다음 시즌에. 게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첼시와 리버풀도 살펴봤지만 지금 다들 영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각축전이 벌어지는 와중에 뭔가 지난 시즌에 이미 구조를 어느 정도 잡아놓고 올 시즌 그 구조에 맞춰서 요소 선수들을 데려온 아스날이 뭔가 찬스를 노릴 시즌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저는 약간 받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아스날 얘기 너무 길게 했으니까 자, 다음 클럽은 어디입니까? 네, 다음 팀은 가장 강렬한 임팩트를 준 팀. 오, 궁금해지잖아요. 네, 이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물론 이제 임팩트라고 하는 게 아니 돈 많이 쓴 게 임팩트로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뭔가 선수들 개별적으로 굵직굵직한 영입 소식이 화제를 일으킨 팀은 저는 왠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혁신의 의미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라고 리버풀을 설명할 때 네. 말씀하셨는데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강렬한 임팩트에 관해서 그럼 설명을 듣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인수사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것 또한 강렬한 임팩트 중에 하나죠. 이거는 그렇습니까? 부정적인 이슈죠, 사실. 네. 네. 글레이저가 참 즐길 대로 즐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수사가가 맞춰지지 않은 것에 대한 임팩트도 꽤 여러 축구 팬들한테는 화제가 좀 되었고 네. 영입한 선수들을 보면 첼시의 메이슨 마운트 그리고 인테르의 안드레 오나나 그리고 지금 굉장히 유력하다고 알려진 아탈란타의 공격수죠. 헤일룬 혹은 뭐 호일룬 선수. 네. 예, 본인 발음으로는 뭐 호일룬 선수가 맞다는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호일룬 선수까지 이 생각을 했을 때 금액도 꽤 지불을 했어요. 물론 아스날이 조금 더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좀 크기는 합니다만 호일룬 선수까지 오면서 오피셜이 떴을 때 금액을 보면 정말 그럼 두 구단의 상황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스날도 임팩트가 강렬한 팀이라고도 꼽을 수 있는데 맨유 역시도 마찬가지고 한편으로는 아스날을 지금까지는 가장 많은 돈을 쓴 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맨유도 이제 가장 많은 돈을 쓴 팀으로 이적 시장 때 지목을 할 만한 팀이에요. 나중에 저 네. 시장 끝날 때쯤에는 아스날이 세계 1위 아닐 거예요. 네, 또 다른 팀들이 네, 그거 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아스날도 맨유도 좀 주목하는 이유가 비슷한 부분은 있다.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맨유는 가장 큰 임팩트를 준 팀이라고 일단 꼽아는 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마운트와 오나나는 그만큼의 임팩트를 주는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운트의 경우는 최근에 폼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받는 부분도 있었지만 프리시즌 경기들을 뛰면서 테나가 쓰는 마운트는 팀에 필요한 재료가 될 수 있겠구나. 왜냐면 에릭센이 가져가지 못했던 기동력에 대한 아쉬움을 마운트가 가져가 주니까 네. 브루노, 카세미로, 마운트 정말 활동량들이 많은 조합이거든요. 네. 그리고 마운트, 브루노가 같이 뛰면서 확실히 발전된 부분은 중앙에서 볼이 이제 순환이 될 때 브루노가 꼭 오른쪽이나 중앙만 머무지 않고 마운트와 스위칭을 가져가면서 넓게 중앙 미드필더들이 오프 더 움직임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패스 길이 조금 더 다양하게 열리고 그러한 중앙 미드필더의 폭넓은 움직임 덕분에 풀백도 전진을 할 수 있고 윙포워드로 더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고 혹은 둘 간의 스위칭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최전방 공격수는 보강이 물론 필요한 자리는 하기는 하지만 호일룬 선수가 영입이 되면 호일룬 선수도 활동폭이 넓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위칭에 가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운데 중원의 기동력과 에너지, 활동 범위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 마운트는 폼이 안 좋을 때도 많이 뛰는 선수고 넓게 뛰는 선수였기 때문에 테나 감독이 눈도장을 찍었던 이유가 있구나. 그런 부분들은 저는 프리시즌 경기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을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더 나오지만 네. 호일룬 선수 가성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비싼 거는 맞아요. 2003년생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금액은 옵션 포함해서 8,500만 유로 정도까지도 이 종류에 대한 언급이 좀 있거든요. 요즘은 프리미어리그는 네. 일단 6, 7천만 이상 아니면은 어디 명함도 못 내밀어요. 다 그 정도는 써야 되는 느낌. 근데 한편으로는 맨유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데려올 수 있는 공격수가 호일룬 선수 이외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난이도가 다 있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 금액이 더 비싸거나 영입하더라도 경쟁이 붙거나 혹은 선수구나 팀에서 좀 거절을 하거나 네.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테나나 맨유 보드진의 1픽이 호일룬 선수가 아니었다 한들 지금은 현실적으로 누군가는 데려왔어야 됐고 그렇다면 호일룬 선수를 데려오는 게 맞는 선택일 수도 있었다. 그래서 저는 호일룬 선수가 우리 이제 원투펀치 TMF에서도 경합 능력이나 그에 따른 터치나 공중볼은 조금 불안점이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지만 2003년생이기 때문에 여전히 개선의 여지, 성장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부분은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호일룬의 그런 넓은 활동 범위에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동료들이 있잖아요. 네. 레시포드도 당연히 주포로서 활약을 할 것이고 스위칭도 가져갈 수 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찔러주는 패스가 좋은데 호일룬 선수는 또 그 침투가 좋으니까 동료들과 시너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진과 미드필더진의 볼 투입을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안드레 오나나의 영입. 네. 아마 프리시즌 레알 마드리드전에 보신 분들은 데헤아에게 뭔가 보았던 그동안에 답답했고 아쉬웠던 부분들이 오나나가 내려와서 스위퍼 키퍼로서 뒷공간 커버를 해주고 빌드업할 때 박스 밖으로까지 올라와서 볼을 구겨주고 침착하게 탈압박을 하면서 킥을 뿌려주는 그 오나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골키퍼로서의 역할이구나. 다시 한번 좀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이것도 임팩트를 강렬하게 가져다주는 데 꽤 일조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테나우 감독이 생각하는 축구를 위해서는 오나나 유형의 골키퍼는
필수적이었죠, 사실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번에 마운트도 그렇고 오나나도 그렇고 그래도 필요했던 포지션에 보강을 잘 마치기는 했다. 물론 가격에 대해서는 호일룬 선수도 포함을 해서 조금 아쉽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운트도 충분히 1년 남은 선수였는데 비싸게 데려온 거는 맞으니까. 하지만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필요했던 보강은 맞았고 근데 애매한 자원에 대한 정리가 아직까지는 더딘 게 사실이에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수비진은 어떻게 정리될 것 같아요? 글쎄요. 일단 조니 에반스는 뭐 어차피 프리시즌에 훈련을 하는 용도로 데려온 선수이기 때문에 당장 1군 스쿼드에 포함된 선수라고는 보지 않고요. 린델레프와 뭐 당장 바란, 여기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여기에 맥과이어까지. 네. 근데 맥과이어는 현실적으로 보면 정리를 해야 되겠죠.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래도 맥과이어를 포함한 애매한 자원들에 대한 정리가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특히 센터백도 센터백이지만 저는 미드필더 쪽 정리도 급하다고 보거든요. 네. 프레드 맥토미니 쪽. 예. 네, 이쪽에 대해서도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관심 있다고 알려진 프리미어리그 팀들에게 적절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무조건 고려가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클럽에 관해서 말씀해 주실 시간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 클럽 어디죠? 가장 유망주 영입의 진심인 팀. 유망주 영입의 진심인 팀. 그만큼 팀으로서도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네, 요거는 조금 이제 빅클럽이 아닌 클럽이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바로 본머스입니다. 아, 본머스요? 본머스의 영입 정책이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네. 최근에 계속 어린 자원들 위주로 이제 영입을 하고 있는데 겨울에 이제 팀에 합류했던 자바르니도 20살, 네. 하메드 트라오레도 23살, 물론 이번 여름에 완전 영입이 됐죠. 그리고 와타라 선수도 21살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20대 초반의 나이 때 선수들이 영입이 됐는데 이번에 영입을 한 선수들만 보더라도 일단 왼쪽 풀백에서 튀는 이 케르케즈 선수가 19살의 나이인데 알크마르에서 일단 영입이 됐어요. 그리고 파발 선수도 이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인데 24살, 저스틴 클루이베르트 24살, 그리고 인테르의 라두 골키퍼, 물론 뭐 그동안 안정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골키퍼는 아니지만 라두 골키퍼도 골키퍼 치고는 젊은 나이인 뭐 26살, 뭐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영입 기조가 굉장히 어린 나이의 선수들을 데려오면서도 다른 리그의 다른 팀들도 경쟁이 붙었던 선수들을 본머스가 재빠르게 영입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일단 수량적으로도 많은데요. 그렇죠. 네, 수량이 많고 평균 연령은 낮고. 네. 게다가 가장 주목이 되는 영입이 결국에는 왼쪽 풀백의 케르케즈 선수인데 네. 알크마르에서도 이 선수가 빠른 침투와 적극성으로 굉장히 눈에 띄었던 선수인데 벤피카 라치오가 이제 이 선수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19살의 유망주기 때문에 충분히 벤피카 입장에서도 눈독을 들일 만하고 성장에 있어서는 사실 이 선수도 벤피카를 선택하는 게 메리트가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라치오도 세리아의 한 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고 순위권이 높은 팀이죠. 근데 본머스가 이 경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케르케즈 선수를 데려오면서 왼쪽 풀백에 기대를 받을 만한 자원이 또 한 명 데려왔다. 그리고 이 선수는 나이는 어리지만 충분히 즉시 전력감으로 쓸만한 자원들이기 때문에 본머스가 지금 데려와 있는 이 유망주들은 어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주전급으로 당장 쓸만한 자원들인 선수들이다. 팀이 전체적으로 젊어지고 에너지가 많아지는 팀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영입 정책과 결과까지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정적으로 이 선수들을 쓰는 데 있어서 본머스가 역시 꽤 적지 않은 돈을 쓰기는 했습니다. 당장 뭐 평균적으로 데려오는 데 있어서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들보다는 좀 덜할 수 있지만 데려온 선수들의 나이가 어린 점을 고려했을 때 선수마다 한 3천만에서 2천만 유로 사이 정도의 금액을 좀 지불하기는 했거든요. 옛날에는 그 정도만 해도 큰 돈이었어요. 맞아요. 본머스가 어쨌든 이 선수들을 머릿수로만 봤을 때도 꽤 다수를 영입했다는 점에서 분명 본머스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선수도 선수인데 저는 감독이 또 주목이 됩니다. 라요 감독이었던 그렇죠. 이라올라 감독이 이제 본머스의 새 시즌 감독을 맡게 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젊은 선수들을 이끄는 데는 적합한 스타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이라올라 감독은 컴팩트한 수비 라인을 강조하고 상대에 따라서 상대가 비워두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파고드는 빠른 템포의 역습까지도 잘 펼쳐주는 스타일이고 압박 강도를 또 중요시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 자원들 많이 뛰는 스타일의 선수들, 이라올라 감독의 이러한 전술적인 스타일과 방향성까지 부합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맞춤 전술을 잘 짜는 선수들에게 감독에게 충분히 어린 선수들도 호응할 수 있는 운동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신체 능력 좋고 활발한 어린 자원들까지 가세가 됐기 때문에 본머스가 중위권 팀들 중에서는 가장 이적 시장의 행보가 괜찮지 않나. 오히려 원래 이 위치에 있어야 될 웨스트햄이나 울버햄튼 같은 팀들은 지금 내외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네. 일단 울버햄튼은 겨울 이적 시장에 자유하는 동안에 돈을 좀 많이 썼는데 재정적인 위기 때문인지 이번에는 협상이나 영입 자체가 좀 더디다는 느낌이 들고요. 웨스트햄은 팀 내부적으로 거역 다툼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웨스트햄 지금 뭐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이스 감독이 원하는 영입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이 두 팀이 생각보다 힘을 못 쓰고 있는 차이나에 오히려 본머스가 이러한 달라진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긍정적이죠. 마지막으로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라올라와 본머스의 돌풍 가능하다. 네. 가능하면 어디까지 가능하냐? 저는
15위권 안에 들면서도 간간히 강팀을 잡는 부분에서 돌풍을 일으킬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그랬던 팀들이 있습니다. 브랜트포드가 설령 10위 안에 못 들다 하더라도 그렇죠. 돌풍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거는 강등당하기 전에 리즈 유나이티드도 사실 해당이 좀 됐던 얘기거든요. 예. 저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본머스가 현실적으로 10위권 이내에 들 가능성은 너무 프리미어리그 경쟁이 빡빡하다 보니까 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는 중위권 정도의 높은 순위권으로 이전보다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를 기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강등은 확실히 아닐 것이고 네. 중하위권이 되더라도 강팀 잡는 중하위권의 어떤 도깨비 팀 내지는 돌풍의 팀 같은 인상을 줄 것이다. 그렇죠. 네. 지난 시즌을 보면 강등권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수직 상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니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정말 하두들 돈 많이 쓰는 팀들이 많고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순위도 빽빽하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본머스 입장에서는 항상 강등만 피하면은 소기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는 거죠. 근데 그렇죠. 여기에 역동적이고 좋은 축구를 하면서 강팀도 잡는 모습이 군데군데 나오면 그러면은 충분히 잘했다고 박수 쳐줄 만하겠죠. 네. 그러면 오늘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나눠본 원투펀치 투머치 풋볼 TMF의 이제 두 번째 시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지금까지의 이적 시장에서 주목할 요소가 있는 팀 셋을 대화를 나눠봤는데 네. 오늘의 주인공들은 아스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리고 본머스였습니다. 네. 저희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한 투머치 풋볼은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